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비 오는 금요일이군요. 그래요. 네. 오늘 그렇게 섹시하게. 그래요. 아니요, 제가 새 우산을 들고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비가 왔구나, 그럼 봄비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왔어요. 안경과 헤어가 동시에 좀 바뀌셨어요. 안경은 지금 약간 비상사태라 네. 이렇게 스페어 안경 같은 걸 쓴 거고요. 네. 예, 머리는 좀 바뀌었습니다. 네. 예, 잘 그러네요. 났어요. 참 잘 알아맞추죠, 저. 예,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누나들이랑 커서 그런가 봐요. 왜냐하면 예. 제 주변에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일주일 동안. 아, 진짜? 네. 왜 그렇지? 티가 나는데. 근데 아무도 모르는데요. 시경 씨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좀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기집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알았어? 그걸 왜 몰라? 티 나는데. 이러면서. 누나들이랑 예. 아유. 누나들이 상처를 많이 줬죠. 대구 다니면서 화장도 많이 시키고. 그 키의 동생은? 왜냐면 이제 5살, 6살 차이가 나니까. 누나는 뭐 고등학교, 대학생, 저는 초등학생일 때가 있었잖아요. 저는 좋은 놀잇감이었죠. 자, 그래요. 기자님은 학창시절에 어떤 학생이었는지 안 물어봐도 보이죠? 어떨 것 같은데요? 글쎄요. 막 볼펜으로 막 문신하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손등에 좀 했어요. 그 수업 시간에 재미없으면. 그래요? 예, 꼼꼼하게 채워가지고. 그래, 뭐라죠? 이름표? 전 교복을 안 입었어요. 예고였다 그랬나요? 제가 이상하게 교복과 교복 사이를 빠져나온 틈새 학번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못 입어봤어요, 교복을. 그 뒤에 앉은 여자 학생들 이렇게, 옷, 이름표 그 핀으로 네. 얼음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귀도 직접 뚫고 그랬잖아요. 진짜로요? 그거 좀 위험하죠. 그럼 위험하죠. 환홍이 생길 수 있죠. 환홍.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어떤 학생이셨던 것 같아요? 저도 딴짓 많이 했고요. 뭐 연습장 같은 거 가로로 놓고 네. 쓰면은 사람을 4명 그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재미없는 수업 시간에는 그런 옷 그리는 걸 좋아해서 옷 4벌씩 그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림에도 재주가 있으시고요. 재주는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낙서는 좋아했어요. 이렇게 같이 공부하신 거겠죠? 그건 뭐 아니고 잘 못하니까 이론적으로라도 알고 싶어서 좋아는 하는데 나는 잘 할 수 없으니까 남들이 하는 게 어떤 게 아름다운 건지 알고나 살자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그래도 똑똑하네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이렇게 딱 정하는 애들이 많지만은 않거든요. 사실은 그때가 더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되려? 예, 지금보다. 친구가 많지 않았나요? 친구요? 이렇게 많이 사귀는 편은 아니었는데 네. 몇몇 친구들은 굉장히 오래 사귀었어요. 제가 볼 때 두루두루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 두루두루면 생각할 겨를이 없거든요. 학창 시절에 친구가 두루두루면요. 네. 몰려다니느라고. 이렇게 정말 딱 솔메이만 몇 명 있으면 네. 이렇게 또 뭔가 깊이 있는 사고가 가능한데. 저는 그래서 중학교 때 친구랑 고등학교 때도 펜팔처럼 편지도 계속 쓰고 그랬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영화가 뭐길래 이런 오프닝이었을까요? 오늘 영화는 이제 주드라는 영화인데요. 네. 주드는 주인공 이름이에요. 근데 이 주드는 남자 이름이고요. 아주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공부하고 싶은 열정이 강해서 네. 그 대학에서 다른 인생을 공부를 통해서 찾기를 원했던 그런 19세기 영국 남자 주드 폴리라는 남자의 이름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이 영화는 원작이 있어요. 네. 시대극이고 토마스 하디라는 소설가 아시죠? 네, 이름은 우리한테는 들어봤습니다. 테스로 제일 친근한 작가죠. 네. 근데 이 빅토리아 시대 영국 작가인데 이 사람의 소설이 주드 디 obscure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래서 번역은 뭐 비천한 자 주드 혹은 주드 디 obscure. 예, 주드 디 obscure. 그래서 이름 없는 주드, 비천한 자 주드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비천한 주드. 예, 그렇죠. 근데 그건 그만큼 출신이 그렇게 고귀하지는 못했다는 그런 것을 가리키고 있는 제목이고 그 남자가 갖고 있는 다른 삶에 대한 꿈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작가는 테스로도 유명하지만 주드를 쓰고 나서 당시에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섰었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 자체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그 당시에 어떤 영국 교육제도의 보수성이라든가 결혼제도에 대한
회의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얘기였고 얘기 자체가 이제 각자 배우자가 있었던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같이 살고 뭐 이런 얘기였기 때문에 네. 당시 논란이 사회에서 될 만하군요. 논란이 돼서 그때 너무 작가 본인도 정신적으로 지쳐서 네. 그런 비난 때문에 절필을 선언하고 소설은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겠다 그랬던 그런 뭐 스캔들이 따라왔던 소설이에요. 그랬군요. 네. 자, 일단 지금 설마 긴장하신 건 아니죠? 저는 이렇게 매주 처음 갔죠. 그러니까 아니 왜 숨을 이렇게 드시는데 숨을 이렇게 드시냐고요. 그러니까 계속 시간 얼마나 남냐고 물어보고 그건 DJ가 알아서 한다니까 편안하게 준비해 오신 걸 던져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초콜릿이 부족한 것 같아요. 혹시 뭐 모자라면 3부에서 더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네. 편안한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노래를 한 곡 듣고 돌아오면서 좀 긴장을 풀겠습니다. 그러면. 자, 추천곡이 사실은 한 곡이 아니고 두 곡인데요. 네. 이유는 짧아서. 그러네요. 네. 2분 1분 40초 이러네요. 주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중에서 연주곡 두 곡을 듣겠는데요. 네. 아드리안 존스톤이라는 훌륭한 영화 음악 작곡가가 만든 곡이고 네. 첫 곡은 Beautiful Days 그리고 두 번째 들으실 곡은 Across the Deepest River in England입니다. 야, 거의 여자 배철수 선배님처럼 이렇게 읽어주셔서 소개 없이 바로 듣겠습니다. 자, 이 영화 주드 OST 중에서 Beautiful Days 그리고 Across the Deepest River in England라는 곡 두 곡 다 연주곡이었습니다. 듣고 들어왔고요. 지금 수다 떠느라 긴장이 좀 풀리신 줄 알았는데 다시 이거 올라가니까 갑자기 그러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예. 시간 많습니다. 자, 네. 영화 한번 들어볼까요? 줄거리. 이 영화는 주드의 소년 시절 프롤로그로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프롤로그 부분 흑백으로 찍혀 있죠. 이제 영화 전체는 칼라인데요. 가끔 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회상 장면이. 예. 그래서 이 소년은 부모 없이 친척 아주머니 손에서 길러지고 있는 시골 소년인데 처음 장면이 되게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보여주는 시사적인 에피소드로 시작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들판이 쫙 나오면서 이제 곡식 추수하는 철에 까마귀들이 그거를 나다를 먹으니까 예. 농사짓는 어른들은 이게 해조라고 해로운 새라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다음에 본보기 삼아서 막 잡은 까마귀를 묶어놓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이 소녀는 밭고랑을 막 가면서 밥을 주는 거예요. 까마귀 밥을. 약간 깨인 소년이군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까치가 더 나쁘다는 거 알고 있구나. 까마귀는 괜찮고. 예. 사실 그렇다는 말도 있죠. 근데 그 장면이 뜻하는 거는 이 아이가 굉장히 심성이 여리고 현실보다는 이상이나 꿈 같은 걸 바라보고 있는 애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장면은 만약에 오늘 방송 들으시고 관심이 생기셔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저는 그 장면을 보면 되게 그 빈센트 반 고흐 그림 중에 씨 뿌리는 사람이란 그림이 몇 편이 네. 있거든요. 근데 그 그림의 색상은 굉장히 화려한데 그렇죠. 이 영화는 흑백이지만 저는 그런 이 영화의 느낌이. 그 장면을 볼 때마다 그 씨 뿌리는 사람 그림하고 굉장히 정서적으로 비슷하다는 그래서 혹시 보시게 되면 어떤가 한번 봐주시고요. 네. 네, 이 소년이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더 큰 대학 도시로 공부하러 가신다고 해서 배웅하는 장면이 이어져요. 네. 네, 선생님이 언덕배기에서 이제 소년의 배웅을 받다가 저 멀리 보이는 크라이스트민스터라는 대학 도시를 가리키면서 네. 저기를 보렴. 인생에서 뭔가를 이루고 싶다면 너도 다음에 저기로 가라. 공부라는 건 하면은 네 의지대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거란다. 이런 말을 남기고 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강력하게 소년한테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장면이 바뀌면 이제 아이가 자라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에클레스톤이라는 배우가 예. 오늘 왜 이래? 우와.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크리스토퍼 에클레스톤이라는 배우가 에클레스톤. 예. 이름이 참 특이하네요. 예, 연기하는 성인 주두가 나오게 되죠. 예. 근데 장성에서 이제 자기 아주 고향 마을에 석공으로 일하고 있고 그렇지만 석공으로 노동을 하면서도 대학에 가서 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겠다는 꿈은 버리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런 꿈을 갖고 있는
총각 청년이 얼마나 동네 사람들은 신기하고 웃기겠어요. 그렇죠. 네가 뭐 하겠어? 이런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 주변에 없으니까. 네. 근데 막 놀리기도 하고, 저기 시인 오신다. 막 책 들고 있으면 놀리고 그러는데, 근데 그를 놀리는 마을 처녀 중에서 주드를 좋아하는 아가씨가 있어요. 아라벨라라고. 돼지치기의 딸인데요. 이름 이쁘네요. 아라벨라. 굉장히 이쁘고, 그리고 뭐랄까 되게 관능적이고 야성적이고 그런 약간 관능 좋아. 야성 좋아요 저는. 그러니까 약간 돼지의 여신 타입 있잖아요. 예. 돼지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돼지. 느낌하고 오네요. 예. 근데 주드하고는 좀 많이 다른 거죠, 감성적으로. 그러네요. 근데 이 아가씨가 적극적으로 대쉬해가지고 사귀게 되고 꼭 결혼식으로 점프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사실 임신한 줄 알고 한 결혼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달수가 다 찾는데도 아이는 없었고요, 사실은. 그리고 살다 보니까 워낙 취향도 다르고 성격 차이도 심하고 하니까 둘 다 서로 알아가는 거죠. 우리는 잘 안 맞는구나. 그리고 여자도 난 이 남자를 좋아하지만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구나. 하긴 뭐 날 원래 먼저 좋아하지도 않았었지.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결혼 생활이 지속이 되다가 거기서 어떤 결정적인 에피소드가 있냐면 돼지 잡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아까 까마귀 얘기 때도 느끼셨겠지만 주드는 이제 그런 게 잘 안 맞는 남자인 거죠. 그렇죠. 근데 부부가 같이 돼지를 잡다가 남자가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고 손을 떼고 끝까지 이제 도축을 하는 거는 아내 쪽인 거죠. 그러지 못하고 거기서 뛰쳐나가서 주드는 눈 쌓인 벌판으로 하염없이 막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 안 맞는 이 삶에 대해서 막 회의를 느끼면서. 근데 그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떠나고 없어요. 그리고 쪽지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당신이 이제 당신 꿈을 이루라고 나는 호주 멀리로 가겠다고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 그 다음 시퀀스로 넘어가면 이제 주드가 마침내 꿈꾸던 도시, 대학 도시로 가서 일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이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냥 떠나버렸으니까. 거예요. 거기서도 문제가 생기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복선인데 이게. 아니 돼지를 이렇게 완벽하게 안 하고 갔으니까. 알겠습니다. 더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 영화가 점점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소설의 장이 넘어가듯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크라이스트민스터라는 대학 도시로 넘어간 장에서 당장 학교에는 못 들어가고 석공일을 하고 있던 주드가 어떤 공예품 가게에서 일하는 아가씨한테 진심으로 반하게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가씨가 공교롭게도 자기의 이종사촌뻘인 수 브라이드헤드라는 여자였던 거죠. 그리고 이 역할은 케이트 윈슬렛이 연기를 하게 됩니다. 또 금기네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조금 시대상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빅토리아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 사촌 간에 지금도 현재도 문화마다 국가마다 사촌 간의 그 혈연 간의 결혼에 범주가 조금 금지된 범주가 달라요, 사회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당시에는 더군다나 교통이 덜 발달한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범위가 현대하고 아주 그래서 아주 가까운 친척 간에 결혼하는 게 더 보편적이었던 시기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빅토리아 여왕도 아시지만 그렇죠. 왕실이 더 그리고 왕실들은 원래 옛날 유럽 왕실들은 사실 서로 다사돈이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가 사촌이라는 것보다 사실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직 사람.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그걸 아직 뭐라고 하죠? 그거를 이혼이나 법적으로 청산을 못했다는 게 더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가씨를 만나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 수는 그러니까 케이트 윈슬렛이 연기하는 수는 굉장히 교사가 되려고 하고 지적이고 되게 아름답고 당당하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또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도 있는 여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수를 보면서 그 루이제 린조 소설 생애 한가운데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네. 여성분들은 중고등학교 때 한 번씩 읽었을 텐데 거기 나온 니나라는 여주인공이 많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되게 인습에 대해서 반문을 하고 시대보다 좀 앞서 나가는 그런 해방된 여성인데 이 대학 도시에 펍이라고 왜 술집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영화를 주드를 보다 보면은 이 케이트 윈슬렛이 그런 빅토리아 시대 드레스를 입고 입에다가 담배를 딱 물고서 그 펍 안을 위풍당당하게 걸어다니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 굉장히 멋진데 그게 또 줄과 짐이라는 옛날 잔느모로 나오는 누벨바그 시대 영화에서 비슷한 장면이 있어서 잔느모로하고 케이트 윈슬렛의 모습이 이렇게 겹쳐지는 그런 매력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 넘어가서 이 영화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시간 신경 쓰시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있어서 중간중간 멈춰주시네요. 그래서 혹시 멈춘 다음에 눈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맥이 끊기는 것 같아요. 아, 좀 더 해주셔도 되거든요. 아, 그래요? 사실은. 네. 근데 이 여자랑 있으면 주드는 이제 네. 아라벨라 때하고는 달리 이 여자랑 있으면 나는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이 확 오는 거죠. 근데 이즈음에 이제 수는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살다 보니까 막 하숙집 아주머니가 막 직장에다 뭘 이루고 막 이래가지고 일자리를 잃게 돼요. 그래서 네. 마침 일자리가 필요하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소년 시절에 학교에서 가르치던 선생님이 이 도시로 떠났었다고 말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주드가. 아. 이 선생님은 근데 자기의 포부대로 학자가 되지 못하고 그냥 조금 더 그 어린 학생들을 가리키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되고 그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이 필로슨이라는 이 선생님한테 주드가 수한테 견습교사 자리를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자기도 그 즈음에 대학에 원서를 넣게 되죠. 근데 거기서 답장이 진짜 가슴 아픈 답장이 오는데 귀하께서 입학 원서에다가 지금 현재 노동자라고 하셨는데 현재 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는 편이 성공하는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런 답장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예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문턱이 약간, 높았던 거죠. 그래서 되게 좌절하게 되고 자조에 빠지게 되고 네. 수하고 주드는 서로가 소울메이트라는 거를 만날 때마다 느끼고 그렇지만 이 남자는 자꾸 자존감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고 네. 그리고 자기가 아직 결혼했다는 사실 말을 안 했거든요. 수한테. 결혼해 있는 상태라는 걸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에 수를 도와주던 이 선생님이 수에게 청혼을 하게 되는 거죠. 뭐야 그 선생 형주고 약주고.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은데 네. 아무튼 굉장히 수를 숭배하게 돼가지고 매력적인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케이트 윈슬렛이니까. 예, 케이트 윈슬렛 탓이죠 뭐. 자, 요 상태에서 저희가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광고 듣고. 예. 아쉬우시죠? 거기 해주고 싶은 얘기 있는데. 아니에요. 됐어요. 바로 됐습니까? 바로 이어드릴게요.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MBC FM for you. 네, 정은표 씨 방금 광고 진짜 거짓말 같지 않았나요? 네, 약간 억지로 읽어주는 느낌? 정말 편안한 방송입니다. 불편한데요? 돌아앉아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셔도 돼요. 그러면. 뭐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죠. 우리도 음악도시도 좀 광고해주면 안 되나?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없어요. 만들자. 그래요, 우리도. 저는 매일 밤 자기 전에 이걸 듣습니다. 잘 자요가 나와야 잘 수 있다니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안 되겠죠? 어제 미스 A가 나왔거든요. 예,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거기 미스 A 나온 김에 좀 돼요? 부탁해 놓을 걸. 예. 그러니까. 아깝다. 저희는 매일 성시경 아저씨 음악도시를 듣습니다. 자, 영화 얘기 계속 해야죠. 일단 선생님이 수한테 청혼을 했어요. 네, 수도 주드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계속 이제 주드한테 그런 감정을 넌지시 표현하고 그러고 있다가 그 주드가 자기가 유부남인 상태라는 거를 말하는 걸 듣고 내심 충격으로 홧김에 청혼을 받아들이는 사태가 벌어지죠. 그리고 심지어는 둘 다 지금 부모가 없는 상태예요. 주드도 그렇고 수도 그렇고 고아처럼 자랐기 때문에 친척이 없다 보니까 아버지 대신 친척으로서 신부를 손을 잡고 식장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슬픈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슬픈 정도가 아닌데요. 예. 근데 참 좋아요. 그 결혼식 장면은 한번 보시라고 권하고 싶은데 거기서 케이트 윈슬렛이 입고 있는 웨딩드레스가 제가 영화에서 본 웨딩드레스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옷이에요. 진짜요? 그러니까 찾아봐요. 그게 화려하거나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수수한 하얀색 면직 원피스예요. 근데 이뻐 보이는구나. 그리고 면사포도 대단한 게 없고 손수건 같은 거를 뒤에다 이렇게 딱 달고 있는데 그러고서 역시 또 식장 입구 앞에서 초조하게 담배를 피고 있다가 딱 시간이 되니까 주드 넥타이를 딱 바로잡아주고서 툭 하고 교회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식장 안은 보이지 않아요, 영화에서. 근데 저는 그런 제가 본 결혼식 장면 중에 가장 유니크한 장면이 아니었나. 그렇게 식장 밖에서 들어가는 신부랑 그를 사랑하는 남자의 장면만으로 표현된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한 거야. 아무튼 일은 그렇게 돼서 일단 결혼은 했는데요. 둘이서 서로가 세상에서 유일한 남자이고 유일한 여자인 건 어떻게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하고 필로슨이 결혼을 하고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기도 하는데 계속 연락을 끊지 않고 주드가 방문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더 거짓된 그런 걸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수도 너무 후회를 하고 그러면서 결혼을 후회하고 이러면서 계속 주드한테
약속해줘, 날 포기하지 말아줘, 막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남편한테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선생님도 그럼 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 둘이 함께 사는 그런 행복한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잘 됐네. 그리고 이 즈음에 아주 가장 행복한 시기죠. 둘의 예. 이 영화 전체에서. 네, 이 즈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떠났던 아내 아라벨라가 돼지의 여신. 돼지 아니고 돼지. 돼지 네, 여신. 그 아라벨라가 헤어진 다음에 주드의 아이를 낳았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낳았던 아들을 이제 데리고 다시 나타나게 되고 그 아들을 주드가 맡아서, 그러니까 주드랑 수가 맡아서 키우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 주드의 길에서 첫 번째 장벽이 신분과 환경에 거슬러야 했던 첫 번째 장벽 교육이었잖아요. 네.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수 없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결혼하지 않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사는 동거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굳이 결혼을 안 하냐면 둘이 그거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신념이 있는 거예요. 이제 수가 결혼 제도라는 거에 대한 회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내가 남자랑 살아도 친구로서 같이 살고 싶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걸 꼭 왜 남편과 아내라는 역할로 도장을 찍어야 되냐. 그리고 왜 내가 널 사랑한다고 관공서에 스탬프를 받아야 되냐. 그런 계약서가 있다는 것 때문에 난 너로부터 도망치고 싶어질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을 왜 정부 허가가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한 뿐더러 또 두 번째로는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둘 다 고아처럼 자랐다고 했잖아요. 네. 친척이고. 근데 이 둘 다 부모들이 결혼에 실패를 해서 불행해서 아이들을 방치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상처도 있고 결혼에 대해서 안 좋은 네. 믿지 않은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둘이는 그렇게 그럼 우리가 믿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자. 그러고서 사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주위의 시선이 또 있겠죠. 주위의 시선이 있고 예를 들어서 둘이 일을 하러 다니는데 아이를 데리고 일을 하러 다니는데 교회 석공이기 때문에 교회 같은 데서 일을 받으면 신도들이 좀 있으면 둘이 결혼 안 했대. 이런 영어로는 living in a sin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결혼을 안 하고 살면은. 근데 그런 소문이 나면 쫓겨나고 이러면서 점점 이렇게 추방당한 사람처럼 세상을 방랑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지고 그 시간 동안 또 아이들은 태어나서 삼남매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가난이 극심해진 상태에서 크라이스트민스터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처음에 출발했던 그 대학 도시로 돌아오게 되고 근데 거기서도 또 아이들이 많으니까 숙소에서 쫓겨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큰아들 있잖아요. 아까 아라벨라가 낳은 아들이 동생들을 돌보는 그런 장남인 건데 애가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그냥 무심코 아니야, 우리가 그냥 너무 많아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무심코 한 말이 근데 엄청난 그 아이한테는 고지고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아이는. 우리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쫓겨다니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불행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또 떠나? 그래서 좀 차마 말씀드리기 힘든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고 그 비극의 충격이 너무나 커서 수는 그때까지 자기들이 지키려고 했던 어떤 삶의 방식 같은 거에서 완전히 포기를 하고 이거는 우리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신한테 벌을 받는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아직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주드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슬픈 결말이 오게 되죠. 이상해. 이 장면은 어디 장면인가요? 이게 제가 아까 가장 행복했던 시기라고 하는 그 장면이고 우리가 아까 처음에 들었던 노래 Beautiful Days라는 곡이 이때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인터넷으로 영화 장면을 찾아봤는데 바닷가에 이렇게 케이트 윈슬렛이 옷을 이렇게 발이 젖을까봐 싹 들고 둘이 이렇게 서 있는 장면이 있는데 참 이쁩니다. 네, 정말 케이트 윈슬렛을 보면은 이 장면이 그 당시에 젊었던 케이트 윈슬렛이 가장 아름다웠던 이미지 중에 하나고 주드라 그러면 사실 주드가 꼭 케이트 윈슬렛인 것 같은 게 이 영화를 얘기하면 표제는 남자의 이름이긴 한데 주드라는 영화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유포되어 있는 이미지는 바로 방금 보여주신 이 바닷가에서 핑크색 드레스를 입은 케이트 윈슬렛 사진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뭐 타이타닉 해갖고 막 그 예쁜데 뚱뚱한 느낌의 어떤 여자 배우가 나왔는데 이렇게 아티스틱한 약간 작품들로 가면서 막 연기도 되게 깊이 있게 하고 막 너무 다양한 역할을 연기해내는 사람이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처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가 가장 좋아하고 언젠가 꼭 긴 글을 써보고 싶은 배우 중에 한 명이 케이트 윈슬렛이고요. 제가 떠올리는 강인하면서 아름다운 여자의 뭐랄까 이데아 같은 이미지랄까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전 정말 눈썹이랑 몸의 선 같은 게 참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눈썹의 선이 이만큼 우아한 배우가 별로 없죠. 몸은
글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렇게 미의 기준을 막 정하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에 이렇게 되게 얇고 막 뭔가 그런 느낌이 아닌데도 되게 아름다워 보이는 느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케이트 어깨도 좀 있잖아요. 왜? 어깨도 뭐랄까 떡 벌어진 게 네. 있고요. 뭐랄까 삶을 자기가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녀의 몸을 보면은 뭐 S라인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언덕이나 산의 능선 같은 네. 힘 있는 생명이 그 속에 깃들어 있을 것 같은 이미지가 있죠. 근데 전 사실 요즘에 그 무슨 라인 막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그 하루에도 막 수십 건 수백 건씩 쏟아지는 그 네네. 인간의 신체를 네네. 막 재단하는 그런 말들이 좀 무서워요, 사실은. 그렇군요. 근데 저는 포토샵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는 뭐 성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사람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는 시대가 와서 더 이렇게 예, 무섭죠. 이렇게 마치 고기 덩어리를 대하듯이 막 잘라내고 깎아내려고 하는 그게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러고 보면 진짜 케이트 윈슬렛 보면 되게 자연스러워서 이쁜 물론이죠. 거죠. 예. 억지로 안 꾸미는데도 이쁠 수 있는 거라는 게 확인되는 배우인 것 같아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그 케이트 윈슬렛 얘기를 시작하면 주드가 아니라 수로 오늘 영화 제목이 갑자기 바뀌어야 되게 신나신 것 같은데요. 약간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요. 좋아하니까. 예. 서태지가 좋으세요? 케이트 윈슬렛이 좋으세요? 어려운 질문이죠? 예, 정말. 간단한가요? 진짜 힘든가 본데? 네, 저 땀났어요. 지금 딴 얘기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두 분, 서태지 선배님 긴장하셔야겠는데요. 케이트 윈슬렛에 밀린, 좀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 네. 같은 뮤지션이 아니라 케이트 윈슬렛과 동급으로 좋아하시는 건가요? 그건 비교하기가 힘든 건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랑 네. 뭐 좋아하는 구두를 비교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어떤 게 더 좋아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라면. 맨발로 다닐 것이냐, 굶을 것이냐. 맨발로 다닐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근데 한 끼는 굶을 수 있지만 계속 굶어야 된다면 좀 곤란하겠죠. 제가 볼 때 지금 케이트 윈슬렛 구두입니다.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죠. 네. R.E.M. 곡 골라오셨네요. 예, Losing My Religion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곡이죠. 네. 가사 내용이 조금 방금까지 말씀드린 주드하고 비슷하게 뭔가 이렇게 환경이나 운명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그 적이 너무 거대해서 중과부적인 거잖아요. 네네. 지금 하는 얘기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견뎌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네. 혹시 우리가 꿈꿨던 그 이상은 신기루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아닐까. 얘기들을 하는 게 약간 가사랑 어울리는 것 같아서 골라봤어요. 알겠습니다. R.E.M. 오랜만에 듣네요. Losing My Religion 듣고 돌아옵니다. 릴리지언이었습니다. 그래 방금 우리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엘리자베스 슈 얘기도 했는데 그렇죠? 네. 뭔가 이렇게 막 인공적이거나 막 너무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참 이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근데 이쁘긴 이뻐요. 엘리자베스 슈도 이쁘고 케이트 윈슬렛도 얼굴은 이쁘죠. 예, 물론이죠. 근데 몸이 우리가 생각하는 왜 모델처럼 막 마른 이런 게 아니라 막 어깨도 좀 있고 막 근데도 되게 섹시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러니까 그게 뭐랄까 몸무게가 느껴지는 몸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중량감 그리고 손을 뻗으면은 거기 있을 인간이 것 같은, 있을 것 같은 느낌인 거죠. 편안한 거죠. 사실 원빈 씨 보면 사람 같나요? 그러니까 저 보면은 옆집 사는 것 같고 옆집 사는 오빠보다 더 못생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누구 옆집에 시경 씨 같은 분이 살아요? 되게 많이 산대요. 어디에? 옆집 노르웨이에? 옆집 윗집 뭐 눈 처지고 안경 끼고 덩치 있고. 근데 그 세 가지가 같이 있기는 조금. 네, 그렇죠. 미안합니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노래 나오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처럼 자기가 꿈꾸던 이상이 확실했던 여자가 그렇게 자기 혐오와 자학으로 돌아가는 걸 보는 건 무척 슬픈 일인데 그렇겠죠. 주드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약속했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사랑을 쉽게 포기하지 시작할 때 말라고. 날 포기하지 말아줘. 어떤 일이 있어도 날 포기하지 말아줘. 그래서 혹시 돌아가지 Don't Give Up on Me인가요? 예, 그 비슷한 단어였어요. 그랬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드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 토마스 하디 자체가 이런 류의 인간들을 많이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타고난 환경하고 끝까지 투쟁하는 사람들. 네. 근데 결국은 잘 이기지는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러냐면 물론 사실주의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차원이 레벨들이 다르지만 네. 그 당시로서는 매우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들다, 고통스럽다, 슬프다 이런 걸 감정적인 표현으로 주석을 달아주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그 사람의 움직임, 말 이런 거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생생하고 치밀하게 묘사를 해서 성격을 부각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15년 전 영화입니다. 아 그렇게 되네요. 예.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저한테 그렇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네. 당시에 저도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었고 네.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두 사람의 실패가 더 가슴 아팠던 것 같은 느낌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둘이서 사랑하면 되고 바깥 세상에 그냥 뭐가 타협도 중요해? 하면 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 두 남녀의 특이한 점은 그런 거예요. 어디 가서 그냥 우리 결혼했어요 그러고 살면 되잖아요. 네. 근데 하숙집 여주인이 물어보면은 꼭 거기서 결혼은 하지 정직하게 않았어요. 결혼은 안 네. 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시경이구나. 쓸데없이 그냥. 그래서 왜 이걸 우리가 숨겨야 돼? 부끄러운 게 아닌데 이런 그런 젊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릎 팍 떠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 돌 맞아요. 우리 엄마가 한마디 했잖아. 그냥 둥글둥글하게 살라고. 근데 그래야만 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젊은 날에는. 그리고 그렇죠. 그걸 또 사람마다 지켜가는 나이의 데드라인이 서로 다 다른 것 같고요. 네. 네, 이 영화에서 주둑도 환경하고 투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미지가 사실 영화를 보다 보면은 동물의 모습으로 많이 비유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예를 들면 아까 죽었던 까마귀나 돼지도 그런 예고요. 네. 그리고 어떤 한 장면에서는 주드가 밤에 자려고 하다가 어디선가 짐승의 비명소리가 들려와서 이제 숲으로 들어가서 덫에 걸린 토끼를 풀어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보면은 이제 그 초라하고 무력한 인간의 은유로서 이런 동물들이 빈번하게 영화 속에 등장하고 그렇겠군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주드의 성격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좀 가슴 아픈 장면이 아까 입학 거절당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입학 거절당하고 나서 술집에서 대학생들이 있는 그 술집에서 막 취해가지고 음. 사도신경 라틴어로 암송을 하는 거예요. 딱 그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그러면 대학생들이 그걸 이제 주목해서 듣는데 그걸 다 외우고 나서 막 이렇게 외치는 거지. 바보들이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니들 중에 누가 알기나 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막 취해서 집에 돌아가다가 그 대학 돌담벽에다가 막 낙서를 해요. 그게 뭐라고 돼 있냐면 나도 당신들만큼 세상을 이해할 힘이 있어. 이런 낙서를 막 해놓고 돌아가고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주드가 가슴 아픈 거는 그 도시는 그 대학 도시는 자기 같은 독학자를 경멸을 하는데 그렇게 쫓겨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도 그 나중에 석공으로서 방랑을 하다가 다시 크라이스트민스터로 돌아왔을 때 난 이 도시가 좋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를 그렇게 밀쳐냈던 도시인데도 그 대학 도시라는 공기와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걸 보는 게 참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보면은 이 사람의 아픔, 공부하고 싶어 했던 아픔 그런 걸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영화에서 묘사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게 좀 독특한데 네. 여기 아까 제가 사랑에 대해서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나이에 인상적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주두하고 수의 사랑은 누군가를 그냥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가고 이런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둘이서 원하는 방식의 삶을 건설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의 신념을 실천해가는 뭐랄까 우린 팀이야 같은 느낌이요. 그렇죠. 그 동지애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주두를 대학에서 받아줬다면 주두는 그런 걸 딴 데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들 사이에서는 이런 세계를 만들어 보자라는 자기들의 신념대로 살아가 보자, 우리 방식대로 사랑하면서 살아가 보자라는 그런 결의가 더 강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여기 크리스토퍼 에클레스턴이라는 배우를 예. 눌러봤더니 갑자기 G.I. 조의 원래 그 셜로 그레이브라는 네. 영화에서 많이 처음 우리에게 알려졌고요. 네. 그리고 전 항상 이분 생각할 때마다 재밌는 게 에클레스톤 하는 이름하고 얼굴하고 너무 잘 맞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굉장히 골격이 각이지고요. 그렇죠. 코도 길고요. 예, 코도 길고 그다음에 눈 밑에 그늘이 푹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그늘이 딱 지고 그다음에 얼굴만 각진 게 아니라 어깨도 되게 각졌어요. 몸 전체가 이렇게 각이 딱딱 져 있는데 오늘 몸에 되게 집중하시네요. 그래서 에클레스톤이라는 말이 왜 해골이 영어로 스켈레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에클레스톤 할 때마다 그분의 그런 그 각진 뉘앙스가? 신체적 이미지가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면 참 케이트 윈슬렛은 윈슬렛 같이 생겼고요. 네. 김일희 기자님 또 김일희 기자님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아닌 것 저도 같아요. 성시경 같지 않나요? 예, 성시경 씨는 성시경 같아요. 네. 저도 뭐 뭐가 있을까요? 안 어울릴 네. 만한 거. 글쎄요. 성시준? 안녕하세요. 성시준입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네, 준자나 아무튼 현이나 아니면 리을이나 이런 걸로 끝나는 이름은 잘 안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시죠. 성시철. 그거는 또 어느 정도 성시복. 뭐 배, 복 이런 걸로 끝나는 전 분명한 건요. 지금 되게 이상하지만 우리만 웃고 있는 건 아닐 거라는 예감이 듭니다. 그래야 될 텐데 제발. 아니 그럼 아예 저희 얘기 좀 더 하다가 네. 기자님 추천곡으로 마무리하죠 뭐. 그럴까요? 자, 또 해주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 되게 네. 가슴 아팠던 장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자가 도망쳐 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한 1년쯤이 흘러서 아이들의 무덤 앞에서 둘이 만나게 되거든요. 아까 얘기 안 한다 그래놓고. 아, 그랬나? 네. 아, 맞다. 어떡하지? 아, 근데 아이가 셋이었으니까요. 아, 예, 예. 아이가 셋이었으니까. 네네. 아, 큰일인데.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끝끝내 돌아서 가는 그 여자 뒤에서 주드가 이런 말을 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남편과 아내인 사람이 단 둘이 있다면 그건 너랑 나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여자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결코 그럴 수가 없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끝까지 이 남자가 그녀의 등 뒤에서 그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게 네. 영화의 이미지로 강하게 남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소설 원작이 나왔을 때 상당히 논란을 일으켰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재평가를 당연히 받았고요. 이 네. 작품은. 그래서 20세기 초에 러스킨 대학이라는 게 생겼어요, 영국에. 네. 그러니까 뭐 노조 간부들이 제때 공부를 못한 사람들이 진학할 수 있는 그런 교육받는 공간이 생겼는데 네. 그때 일각에서 주드 디 업스큐어 대학이라고 이름을 짓는 게 어떠냐라는 그만큼 영향이 있었던 그런 거니까. 의견도 있었고요. 또 재밌는 얘기를 하나 더 드리자면 이 영화 감독은 마이클 윈터보텀이라는 감독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토마스 하디의 작품하고 비슷하게 이분도 이제 고통을 인내하는데 그것을 호소하다기보다 그냥 붕대에서 피가 이렇게 비어져 나오는 그런 걸 보여주는 그 상처 자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막 참은 끝에 어떤 것들이 밀려 나온 그런 걸 보여주는데 되게 능숙한 솜씨를 발휘했던 감독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만들기도 했지만 네. 근데 이 감독이 상당히 하디가 마음에 들었는지 작년 2011년에 테스를 또 리메이크를 했어요. 근데 테스를 어떻게 리메이크를 했냐면은 인도를 배경으로 리메이크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트리시나라는 제목으로 현대 인도를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찍었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상당히 궁금하고 이 영화에서 예전에 나스타샤 킨스키가 했었던 테스에 해당되는 캐릭터는 슬럼독 밀리어네어에 나왔던 여주인공 네. 프리다 핀토라는 여배우가 있거든요. 네. 혹성 탈출에서도 나왔었고 굉장히 아름다운 태지의 여신. 네, 그쵸? 네. 갑자기 짝기고 합니다. 네. 나타샤 킨스키도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그래서 이 영화도 좀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다시 하디를 했었겠나.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그 투도어 시네마 클럽의 컴백 홈. 이거 요즘 많이 들으시는 곡이겠죠, 그러면? 예, 투도어 시네마 클럽을 많이 듣고 있어요. 네. 이 노래를 띄워드릴 겁니다. 여기 백은한 씨가 저한테 어울릴 만한 이름 하나 올려주셨어요. 어떤? 성빈.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